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의 그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국정감사의 기관적인 채택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관위의 인사와 관련된 말 그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특혜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도 이번에 또 대출이 됐었고, 또 여러 가지 그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 가지고도 국정원들 관련한 여러 관계기관의 감사가 이제 진행되고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국민적 의혹이라든지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어떤 선거 공정관리 헌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국회법이라든지 또 우리 국정감사에 대한 법률들을 검토하면서 또 그간 우리 중앙선관위의 국정감사의 관행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하셔서 인사만 하시고 있어 가시는 것으로, 또 선관위원들은 그동안 국정감사에 출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됐습니다. 그럼 이게 법상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법에 이게 금지시켜 놓은 부분이라서 그런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국회법이라든지 국정감사에 관련된 정인 출석에 관련된 문안들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이분들이 참석시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국회에 출석하셔가지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어떤 조직 관리라든지 사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에 대한 우리가 답변 과정을 들어보면은 주요한 내용들 또 여러 가지 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그 과정을 물어보면은 모두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셨다. 우리는 위원회에서 한 결정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그런 식의 답변들이 많았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우리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는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구명 전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좀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강병원 의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부분은 여야 간사끼리 다시 협의를 해보시고 그동안에 간사님들께서 오늘 이제 합의를 해서 기관 증인은 안대로 채택을 하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 협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기관 정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마시고요. 이건 공식으로 놔두고 중앙선관위라도 기관 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야 되니까요. 그 사항이라도 보류를 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얘기하시죠. 뭐 기관 정인의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국회 법을 보더라도 우리 행안위의 소관 사무가 이 중앙선관위의 사무와 관련된 일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를 우리가 국감을 하다 할지라도 선거관리위원장께서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인사말 하시고 빠지시고 사무총장에게 그 사무와 관련된 것을 저희가 국감을 해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위원들 전원을 출석시키자고 하시는 건 이제 새로운 기존에 이제 우리 국정행안위가 국감에서 채택해왔던 기관 증인과는 별도의 추가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사무총장이 기관 증인으로 오는 것은 하고 나머지 또 요구하시는 부분은 추가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간사님, 잠깐만요. 너무 길어지는데, 일단은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오늘 기관 증인을 두 분이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한 거는 채택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선거관리위원장 부분은
두 분이 협의를 해서 뭐 종감 때까지 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종감이 아니더라도 시작할 때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적인 게 일주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채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동안에 얘기 안 하다 오늘 갑자기 이만희 간사님이 이렇게 불쑥 말씀을 하시면 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오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용해인 오전 의원님. 중에 예, 용해인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제 그만하세요. 어? 두 분이 나가서 저 협의 갖고 오세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지금 상임위 여는데 오늘 바로 직전에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두 분이 다 여야 간사끼리 합의해 놓고. 그럼 의사진행 발언은 조은희 의원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평소에 위원장님을 존경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경하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9월 11일 날 중앙선관위원장께서 청렴 실전 서양식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언론에 퍼포먼스를 한다고 중앙선관위가 청렴하고 앞으로 특혜 채용이 없고 이렇게 또 보안 컨설팅을 받고 나서도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원장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그냥 서양식만 받고 국민 앞에 어떤 입장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국정감사 때 우리가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을 불러서 앞으로 정말 청렴할 거냐, 인사비리가 없을 거냐, 그리고 보안 컨설팅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면은 행정안전위원회는요, 행정안전부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법에 하면은 7조 1항에 보면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우리가 충분히 국감할 국감으로 증인으로 채택해서 물을 수 있는데 왜 이 전대미문에 사실 중앙선관위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국민도 계시는데 왜 증인 채택을 이렇게 얼버무리고 계신지. 그러면 위원장이나 민주당 또 예? 민주당 간사님은 중앙선관위의 노태학 위원장을 보호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의혹을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앞으로도 존경할 수 있게 증인 채택을 꼭 정리해 주세요. 해주시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간사 간의 협의를 하라는 거는 지금 저희들 이태원 특별법 때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아예 중앙선관위에 관한 증인 채택을 다음으로 미루시든지 그런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 기관 증인 채택, 일반 증인 채택은 충분히 간사님들이 그동안에 협의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합의한 대로 안을 오늘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라는 게 뭐 제가 잘못됐습니까? 중앙선관위는 어차피 나중에 왜 말하는데 자꾸만 그러십니까, 간사님은?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무총장은 당연히 증인으로 와야 되는 건데, 기관 증인으로? 왜 그걸 빼고 합니까? 그럼. 근데, 두 분이 협의하다 보면 여러 방안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은 이 안대로 채택하고 두 분 협의해서 중앙선관위원장 놓고 두세 분씩 여야해서 질의할 수도 있는 합의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반반이에요? 그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간사님들이 왜 역할의 책무를 다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전체회의 하는데 잠깐만 시간을 지연시킵니까? 여태까지 뭐 하시다가 간사님들이 여태까지 뭐가요? 왜 빼요? 간사님들도 뺄 수 있겠냐고.
아니, 내 얘기는 여야 간사 협의해서 합의가 되면 기간 증인은 오늘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놓고 두세 분씩 대표로 질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 오늘 여태까지 합의 다 해놓고 오늘 뜬금없이 그거 안을 갑자기 내밀어 갖고 그렇게 하십니까? 간사님, 그리고 오늘 증인 채택, 기관 증인 채택을 선관위 빼고 하면 나중에 여야 간사끼리 합의가 불발하면 선관위는 요번에 국정감사 못해요. 그걸 위원장으로서 합니까? 아이, 참.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이 말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아니,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헌재소장 불러놓고 합니까? 참, 왜 자꾸만 여태까지 안 하던 거를 갑자기 내밀어서 상임위를 이렇게 합니까? 간사님 두 분이 나가서 협의해 갖고 오세요. 예? 이만희 간사님 두 분이 나가셔서, 정해? 시간이 없어, 우리가. 시간이 없다니까. 둘이 협의해갖고 와. 둘이 협의해갖고 와요. 둘이 협의해. 나가 일어났잖아요. 자, 둘이 협의하고, 그럼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다고, 진행을. 아니, 지금 저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갖고 얘기해보라고. 두 분 간사님도 나가서 협의 갖고 오세요. 빨리. 위원장 방에 가서 협의해. 위원장 방에 가서 협의해. 우리 시간이 안 돼. 두 분이 협의해. 왜 뜬금없이 오늘 전체 회의하는데 갑자기 안건을 내밀어서 잠깐만 이렇게 꼬이게. 지난번 전북도지사도 그러더니만, 전북도지사 다 합의해놓고 전북도지사 또 그래가지고 파행됐잖아요. 잠깐만 이럴 거야? 아이고, 참. 지난번에 그 파행.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지금까지 안 한 부분을 새롭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기관 증인으로 하자는 거에 위원장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무총장이 국정감사를 받아왔고요. 법사위에서도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질의에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추후에 중앙선관위위원장을 하는 것은 여야 간사협의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박이 아니라 많이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를 줬는데 뭘. 좀 될 거 가지고 해. 좀 앉으셔. 자.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15건의 청원 중 위원회의 해부단으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국회법 제127조 제6항에 따라 의결로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뭐 정연에 여태까지 합의를 다 해놓고 오늘 와서 이러면 돼요. 오늘 와서.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중앙선관위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국회가 사무총장을 지휘해서 생각해서 해요. 20분은 안 되지. 20분은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들 요구하니까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